228년 제갈량은 출병하기로 결정하고 장군들과 전력전술 문제를 놓고 의논했습니다. 제갈량은 서쪽에 있는 기산으로 진출해서 농우를 근거지로 삼아 위나라 서쪽 변두리를 잠식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연이었습니다. 위연이 말했습니다. 하우무는 부잣집 도령으로 하우돈의 아들이자 조조의 사위라는 신분 덕에 지금과 같은 간직을 얻었습니다. 실제로는 겁이 많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위연의 말에 생각했습니다. 하우무의 무능함은 나도 알고 있지만 부하 중에는 곽해처럼 훌륭한 장수도 있어서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정예병 1만을 주신다면 좌우곡에 들어간 다음 열흘 안에 장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우무는 저희 병사가 들이닥치는 것을 보면 놀라서 성을 버리고 도망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동관을 함락시켜 연락망을 끊고 주변 군현을 점령하면 식량 문제도 해결됩니다. 승상께서 대군을 이끌고 오시면 20일쯤 지나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서쪽 지역을 일거에 평정하고 관중 전체를 우리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위연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는데 나도 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먼저 좌우곡은 비밀 통로가 아니다. 좌우곡이 관중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임은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 지세가 험하고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위군이 이곳에 수비군을 배치한다면 위영군은 전멸할 수도 있다. 수비군이 없더라도 길이 너무 험하다. 관중에 도착한다 해도 고강도의 행군을 마친 군대에게 싸울 힘이 남아있겠는가. 하우무가 무능하다 해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보급도 어려운데 관중에서 다시 식량을 얻으려면 주변 군현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나 공격에 실패한다면 협공을 당하게 되니 결과는 역시 죽음뿐이다. 제갈량은 모험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위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의 담력과 기백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계책은 너무 위험해서 편한 길을 가는 것만 못합니다. 우선 농우를 얻는 편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연은 자기의 계책이 채택되지 않아 아쉬움과 원망을 금치 못했고 많은 역사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한스러워했습니다. 초군 소국이라 국력으로 위나라를 상대할 수 없으니 기묘한 계책을 써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다. 제갈량이 택한 방법은 오히려 승리하기 어려운 계책이다. 제갈량은 생각했습니다. 초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만회하기 힘들다. 위연이 요구한 정예병 1만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위연의 입장에서 실패한다 해도 나라에 충성한 것이지만 작전 실패가 촉에 미칠 타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 제갈량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포사도를 지나 미성을 손에 넣었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선봉마속은 군대를 이끌고 기산을 돌아 곧장 가정을 공격해 차지하고 대군이 오기를 기다린다. 조예는 제갈량이 대군을 이끌고 미성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총사령관인 하우무는 가문과 선제와의 친분에 기대 지금의 군직에 올라 부왕의 권위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었다. 이제야 하우무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조예는 조진을 보내 미성의 수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진이 미성을 지키는 사이 제갈량은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조예는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촉의 험한 지세를 이용해 수비를 했다면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갈량이 겁도 없이 쳐들어왔으니 적을 끌어들여야지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금기를 범한 것이다. 제갈량에게 진격만 있을 뿐 후퇴가 없으니 지금이야말로 제갈량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조예는 장압에게 기병과 보병 5만을 주고 제갈량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장압은 원소 밑에 있다가 조조에게 투항한 이후 많은 공을 세운 명장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군대를 통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나라는 줄곧 종친만 통솔자로 세웠기 때문에 장료나 장압처럼 종친이 아닌 장령에게 상당한 병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선에 도착한 장압은 형세를 살폈습니다. 장압은 노련하게 가정의 선두부대가 촉군에 급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정은 하국이 넓고 남북으로 산세가 험해서 공격과 방어에 모두 적합한 지역이다. 제갈량이 선두부대를 보내 이곳을 점거하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지만 촉의 선두부대는 어리석게도 가정의 훌륭한 지세를 포기하고 군대를 근처 남산 위에 주둔시켰다. 장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산을 포위하고 모든 수로를 차단해 촉군을 목말라 죽게 만든다.
남산 위에는 마속이 있었습니다. 마속은 마량의 동생으로 지혜가 있고 계략이 풍부하며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을 늘 곁에 데리고 다녔고 마속을 후계자로 키울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을 선봉으로 보내 실전 능력을 길러주려 했고 노련하고 신중한 왕평을 부장으로 보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유비는 마속에 대해 사실보다 과장해서 말하기 때문에 중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속은 처음으로 군대를 인솔하게 되자 마음이 들떴습니다. 유비가 마속을 박하게 평가했지만 자신의 큰일을 맡을 제목이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속은 가정의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탁 트인 지형이라 효과적으로 수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산 위에 주둔하면 공격 시에는 가정을 방어 범위에 편입시킬 수 있고 후퇴할 때는 걱정 없이 대군을 지킬 수 있다. 왕평이 볼 때 마속은 수재였습니다. 왕평은 아는 글자가 10개를 넘지 않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군사 경험으로 볼 때 마속의 명령에 문제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왕평은 마속에게 남산에 주둔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속은 왕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남산에 있던 마속은 포위되었고 수로마저 끊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속은 물을 구하러 산 밑으로 병사들을 보냈지만 매번 화살만 맞은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은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위군에 투항하기도 했습니다. 장압은 촉군의 사기가 떨어지자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마속은 명장 장압이 친히 선보이는 공격 앞에서 속소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촉군이 패전했지만 왕평이 이끈 분대는 질서정연하게 철군했습니다. 장압은 궁지에 몰린 적은 쫓지 않는다는 원칙을 줄곧 지켜왔기 때문에 왕평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성을 나와 기곡에서 허장성세하고 있는 조은 군대를 공격하자 조은 역시 철군했습니다. 조은은 철수하면서 잔도를 불태워 후방을 엄호하고 병사들이 군량과 군수품을 조금이라도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갈량이 물러가자 조지는 군사를 조정으로 복귀시켰는데 제갈량이 다음번에는 진창을 공격할 거라고 예측하고 장령 한 명에게 성을 맡겼습니다. 그는 학소였는데 조지는 학소가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천군만마와 다름없다고 믿었습니다. 제갈량은 돌아와서 마속과 그의 부장을 베고 스스로 관직을 강등했습니다. 조은 역시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왕평만은 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조회가 사마이에게 물었습니다. 오와 촉 중에 어디를 먼저 치는 것이 좋겠소? 사마이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허점이 있는 오나라부터 정벌해야 합니다. 조회는 흥미로웠습니다. 아버지 조비가 4차례나 남정을 떠났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왔는데 사마이가 오나라에 허점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해 보시오. 오나라는 우리가 수전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관과 하구 일대에 임시병들만 형식적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도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고 적을 공격하려면 심장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동관과 하구가 바로 오나라의 급소입니다. 육군으로 환성을 공격하는 척해서 송건의 주력군을 유인하고 수군으로 상대의 빈틈을 노려 하구로 들어간 뒤 합세한다면 오나라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생각했습니다. 위와 오가 교전할 때는 주요 전쟁터는 예외 없이 장강하류였다. 사마이는 공격의 화살을 하구로 가리켰으니 상대의 허를 찔러 공격할 수 있다. 게다가 사마이는 성동격서 책략으로 환성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구를 취하자고 하니 뛰어난 책략이다. 우리가 오를 공격할 때 주력 군대는 육군이었다. 그런데 사마이는 수군을 주력군으로 하자고 제안하니 위나라 수군의 열세를 없애고 예상 밖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마이의 의견을 받아들인 조회가 명령했습니다. 완성으로 돌아가 수군 훈련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를 노려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사마이가 떠나고 조회는 조유의 밀고를 받았습니다. 밀서에는 파양태수 주방이 위나라에 투항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주방과 협동작전을 펴서 동호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자고 건의했습니다. 조유는 천재이루의 기회이니 부디 폐하의 윤허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회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마이의 전략이 훌륭하긴 하지만 이런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찾아왔는데 어찌 쉽게 놓칠 수 있겠는가.
조예가 군신들과 이 일에 대해 논의하자 장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조유는 적진에 깊이 들어가 송건의 정예병과 대치 중입니다. 쉽게 차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조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차단당한 이후의 문제는 군사 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가규와 만총은 동관을 공격한다. 사마이는 형주 부대를 이끌고 강릉을 공격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유는 양주 부대를 이끌고 환성으로 돌진해 귀순한 주방과 함께 기회를 엿보다가 정가를 올리도록 하라. 사마이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조예에게 새로운 전략을 바치고 완성에 돌아온 사마이는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병기를 손질하며 적극적으로 전쟁을 준비했고 정탐꾼을 보내 오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조유가 사마이의 공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실행 예정이었던 나의 전략이 백지화되고 동으로 진격해서 조유를 도우라는 명령을 받게 되다니. 하지만 조유는 황실의 종친이며 대사마로 군부서열 1위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 친한 사이를 이간시킬 수 없는 법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대줄 수 없는 것이니 무조건 상부의 지시를 따른다. 조유가 성공하면 나에게도 작은 이익이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내 벼슬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가 제거되는 것이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